자, 신차를 소개하는 자료들을 보면은요, 가끔 이런 표현을 보게 됩니다. 차급을 뛰어넘는. 저는 이 차급을 뛰어넘는 이라는 표현이 참 오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쟁 모델들과 비교를 해서 훨씬 뛰어난 상품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들과 나는 경쟁 상대가 아니야. 그리고 나보다 위에 있는 모델들과 비교를 했을 때 절대 부족하지 않아. 내 경쟁 상대는 저 위에 있는 쟤네들이야 라고 선전포고를 하는 느낌이기 때문이죠. 많은 차들이 그런 표현을 사용을 하지만 저는 이 S90가 그 표현에 가장 적합한 모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카메거진 추정필 기자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차는 얼마 전에 짧게 보여드렸던 볼보의 신형 S90입니다. 그 중에서도 새롭게 추가된 마일드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적용이 된 B5 모델이죠. 사실 시승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바로 다시 준비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중형 수입 세단 시장에서는 독일차 브랜드들이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를 하고 있고, 그 사이 틈새를 일본 브랜드와 비독일계 브랜드들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이죠. 그 틈새 속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모델이 이 S90이기도 하고요. 그 경쟁 모델들 사이에서 가장 독특하게 보이는 모델 역시 이 S90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차를 가장 좋아하는 이유는 이 차의 성격에 맞는 정갈한 디자인 때문입니다. 최근에 여러 브랜드들의 여러 모델들이 굉장히 과격하고 공격적이고 특별하게 보이기 위한 이런 다양한 디자인을 적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볼보 S90는 고집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정갈한 디자인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구석구석 포인트를 줬지만 절대 과하지 않아요. 정말 간결하고 단정하고 매끄럽고 필요한 부분에 필요한 것만 있는 그런 디자인을 만들어냈습니다. 차를 더 웅장해 보이고 더 넓어 보이게 만드는 이 아래쪽의 크롬바, 이게 앞에서 볼 수 있는 유일한 디자인 포인트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심플하고 간결한 디자인이 적용된 것이 특징입니다. 헤드램프에 적용된 T자형, 토르망치라고 불렀던 이런 헤드램프 주간주행 등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페이스리프트 이전 모델에서 적용했던 것을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기존 S90가 가지고 있었던 이미지, 심플하면서도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그대로 유지를 했고요. 거기다가 크롬으로 감싼 그릴을 적용을 해서 앞에서 봤을 때 상당히 고급스럽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숨기지 않고 드러냈죠. 사실 신형 S90의 앞모습에서 포인트는 이게 전부입니다. 정말로 이게 전부라고 할 만큼 변화도 크지 않았고, 기존의 디자인을 깨지 않고 충분한 품격과 고급스러움을 아낌없이 드러낸 디자인, 이 디자인이 이 볼보 신형 S90의 특징이자 제가 이 차를 가장 좋아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이런 정갈함은 옆모습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 모델과 비교를 했을 때 뒤쪽이 125mm가 길어졌기 때문에 비율에서 차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비율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바로 작년에 나왔던 S90 엑설런스 모델이 이렇게 뒤쪽이 긴 모델로 출시가 됐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직전 모델에서,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롱바디 모델이라고 출시됐던 이 길이가 이제는 기본으로 적용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외에는 이제 휠 디자인이 바뀌었다 정도인데, 사실 이번 휠 디자인도 그렇고 기존 휠 디자인도 그렇고 굉장히 시선을 많이 가져가는 그런 디자인은 아닙니다. 휠 디자인 자체는 상당히 예쁜 편이에요. 하지만 저 휠의 디자인이 차의 옆모습을 볼 때 시선을 뺏어가는 그런 효과를 만들어내지는 않습니다. 길어진 휠 베이스, 그리고 극단적으로 짧아진 앞뒤 오버행을 통해서 이 차의 비율을 강조하는 역할은 하지만 시선을 잡아 끌어서 차의 전체를 보지 못하게 하고 그냥 일부만 보게 하는 그런 역할은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뒷모습에서도 정갈함이 많이 느껴집니다. 기존 S90와 크게 변화되지 않은 디자인은 물론이고, 세심하게 만져놓은 이 테일램프 디자인과 같은 부분을 통해서 변화됐다는 점을 아주 조금만 티를 내고 있죠. 그러니까 음식으로 따지면은 굉장히 간은 약하고 화려하지 않고 단정하게 플레이팅을 해둔 그런 음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신형 S90의 실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운전석에 지금 앉아 있는데 기존 모델과 똑같은 디자인이다 라고 해도 좋을 만큼 똑같은
동일한 디자인이 적용이 됐습니다. 기어봉에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이 오레포스 크리스탈이 적용돼서 굉장히 영롱한 자태를 뽐내고 있고요. 센서스라고 하죠. 큰 사이즈의 내비게이션 모니터링 시스템 역시 굉장히 보기 편하게 잘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카메라에 잡힐지 모르겠는데 지금 저 좀비 문자라고 하죠. 저 재난 문자는 지금 계속해서 동일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존 모델들과 차이가 있다 그러면은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이 되면서 연료 게이지, 남은 주유량 위쪽에 배터리 모양이 추가가 됐다는 겁니다. 이게 추가가 되면서 현재 남아있는 배터리 양이 얼마나 되는지 그래픽으로 보여줘요. 실제 몇 %가 남았다라고 하는 숫자는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다소 파악하는데 무리가 있을 수는 있는데, 사실 이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 자체가 배터리를 주행에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남았다, 어느 정도 도움을 더 줄 수 있다, 이 정도를 파악하는 용도지 이걸 가지고 실제로 몇 킬로를 더 갈 수 있어 이렇게 판단을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기존과 마찬가지로 나무 느낌이 나는 이런 소재들도 골고루 사용을 했고요. 가죽 느낌 역시 상당히 고급스러운 느낌이 드는 가죽대로 사용을 했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차이가 있다면 바로 저 스피커인데요. 저희 스피커 리뷰 코너에서 구체적으로 다루도록 할게요. 네, 이번에는 뒷좌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시 때 설명드렸던 영상에서도 언급을 했는데 이 차가 총 125mm가 길어졌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뒷좌석에다가 120mm를 할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길어진 길이가 전부 다 뒷좌석에 할애가 됐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래서 그런지 무릎 공간이 정말 많이 남아요. 주먹 2개 반, 거의 3개가 들어갈 정도로 넓은 공간이 앞에 지금 놓여져 있고요. 지금 흔히 말하는 상석이라고 하는 조수석 뒷자리에서는 이 조수석 시트를 직접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앞으로 밀어주고, 등받이까지 앞으로 접으면은, 자, 이거는 진짜 리무진이라고 해도 믿을 만큼 정말 광활한 공간이에요. 제가 절대 이게 덩치가 작은 사람이 아닌데 과장이 아니고요, 제가 바닥에 앉을 수 있는 이런 공간이 만들어질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앞좌석 공간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알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인 거죠. 물론 앉을 수 있다고 했지 편하게 앉을 수 있다고는 안 했습니다. 아이고. 거기다가 이 차는 천장에 있는 선루프 그리고 선쉐이드, 양쪽 유리와 뒷유리에 있는 햇빛 가리개까지 전부 다 이 상석에서 컨트롤 할 수가 있습니다. 운전석 뒤쪽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리에 대한 창문과 햇빛 가리개 조절만 가능한데, 이 조수석 뒷자리에서는 모든 것을 컨트롤 할 수가 있는 거죠. 거기다가 2열에도 풀오토 터치 에어컨이 자리를 하고 있고요. 아래쪽을 열어보면은 2개의 USB-C 타입 포트와 12V 파워 아울렛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컵홀더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좌석을 당겨서 내려주면은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앞부분에 2개의 컵홀더가 자리를 하고 있고, 뒤쪽에는 조금 얇지만 그래도 뭔가를 넣을 수는 있는 이렇게 수납 공간도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접어줄 때는 다시 닫아주고 손으로 올려주면 되죠. 시트의 착자감은 상당히 편해요. 이 옆구리를 잡아주는 볼스터가 상당히 두껍기는 한데 그래도 앉아있는데 그렇게 불편함은 없습니다. 시트의 이 엉덩이 길이도 상당히 넉넉한 편이고요. 앉았을 때 각도 역시 상당히 편안하게 앉아서 갈 수 있는 그런 각도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시트 자체가 약간 얇은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사실 여러 브랜드의 차들을 타봤을 때 장거리를 갈 때 이렇게 허리가 아프지 않은 대표적인 브랜드 중에 하나가 바로 볼보입니다. 예전 볼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딱딱하고 안전을 위해선 모든 것을 포기했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해왔는데, 요즘에 나오고 있는 볼보는 이 편안함 측면에서도 상당히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번에는 직접 운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트레인 같은 경우에는 2리터 4기통 가솔린 엔진과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이 됐고, 변속기는 자동 8단 변속기가 적용이 됐습니다. 구동 방식 같은 경우에는 앞바퀴 걸림 방식으로 적용이 되었고요.
최고 출력 250마력에 최대 토크는 35.7kgm/m를 발휘를 합니다. 이렇게 운전을 해보면 진짜 편안해요. 이전 모델보다 길어졌다고 해서 뒤가 잘 못 따라온다거나 따로 논다, 주행하는 느낌이 바뀌었다는 생각이 잘 안 들 만큼 자연스럽게 주행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뒤가 이렇게 길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변화가 많이 안 느껴진다는 것은 상당히 재밌는 부분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지하고 있다가 이렇게 출발을 할 때도 상당히 매끄럽게 출발을 해주고요. 가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정도 되는 크기의 차에 2리터 4기통 엔진 힘이 부족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막상 이렇게 운전을 해보면은 이 볼보라는 브랜드도 상당히 변태구나 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런 걱정을 하실 수 있다는 거에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최근에 이제 엔진 기술이 많이 발전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고배기량 엔진이 최고니까요. 하지만 막상 주행을 해보면은 그렇게 힘이 부족하다, 힘이 딸린다, 이런 느낌은 잘 들지 않습니다. 외관의 변화 포인트와 마찬가지로 주행할 때의 느낌도 굉장히 정갈하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 시승 영상에서 정갈하다는 표현을 이렇게 많이 쓰게 될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주행 성능도 모난데 없이 굉장히 편안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닥에서 올라오는 진동과 소음, 노면에서 올라오는 충격, 바람소리, 이런 것들도 굉장히 정숙하고 평온해요. 동급의 차에서도 이 정도 속도에서 진동, 소음이 굉장히 많이 느껴지는 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는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물론 주행 모드를 바꿔주면은 반전이 일어납니다. 주행 모드를 다이나믹 모드로 바꿔주면은 차의 움직임이 한층 바뀌기는 합니다. 강렬하게 올라가는 이 엔진 회전수에 따라서 속도도, 차의 성격도 꽤나 바뀌게 되는데, 사실 최근 출시된 몇몇 볼보 모델들을 타면서 느끼는 거는 주행 모드를 다이나믹으로 바꿨을 때 차가 굉장히 신경질적으로 바뀐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차는 그런 성향이 조금은 좀 억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지난번 시승회 때 물어봤습니다. 이 다이나믹 모드를 했을 때 차의 변화폭이 상당히 좀 억제된 것 같다, 좀 줄어든 것 같다, 혹시 세팅을 변경했느냐 라고 했는데, 또 그렇게 변경된 거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잘못 느끼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이 되면서 이 엔진 세팅을 바꾼 것이 무언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차선을 바꾸거나 코너를 돌 때도 이 좌우의 흔들림이 굉장히 매끄럽고 부드럽게 잡히는 것도 인상적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편안하게 탈 수 있는 럭셔리 수입 세단을 찾고 있다. 그런데 독일 브랜드가 너무 많아서 좀 다른 것을 타보고 싶다고 하시면은 이 S90는 상당히 매력적인 차입니다. 기존 S90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수입 럭셔리 컴포트 세단을 고려하고 있는데 독일 브랜드는 너무 많아서 싫다 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차다, 이렇게 설명을 해봤습니다. 이번 신형 S90 역시 충분히 고려할 만 하고요. 왜 그 차를 샀어? 라고 물어봤을 때 난 이게 더 좋아서 샀어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차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볼보의 신형 S90를 다시 한번 조금 길게 시승을 해봤습니다. 길어진 차체에서 오는 편안함, 안락함, 웅장함, 그리고 새롭게 적용된 B5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주는 경쾌함과 뛰어난 효율, 그리고 새롭게 적용된 B5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주는 경쾌함과 뛰어난 연비 효율, 그리고 편안한 가속감,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 이 S90는 분명 경쟁 모델들과는 다른 독특하고 색다르면서 정갈한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 이 신형 S90는 경쟁 모델들과 차별되는 굉장히 독특하면서도 정갈한 그런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수입 중형 세단의 구매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이 S90도 분명 충분히 고려할 만한 대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수입 중형 세단의 구매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이 S90 역시 충분히 구매 대상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모델이기 때문에 꼭 시승을 해보시고 결정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카메거진 최정필 기자였습니다.